기적의 사이다 버클리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는요, 여러분들에게 해석 공식을 명백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글의 유지를, 메인 아이디어를 빛의 속도로 찾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까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강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문을 보시고요, 한번 단어도 점검을 해보시고 해석도 점검을 해보시고 의미 그룹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반드시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휘를 점검하겠습니다. take into account이라는 표현은 고려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lead to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주어를 원인으로 번역하고 뒤에 목적어를 결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maintenance라는 단어는 유지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operating이라는 단어는 가동, 운영, 작동. service life이라는 표현은 유효, 수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단어는 국회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5가지 단어를 다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take into account, take account of, consider, take into consideration, allow for까지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독해에서 이런 단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 엄청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느냐. 이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주어를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뒤에 나온 것을 결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사들을 다 암기를 두셔야 돼요. cause, create이라는 동사, trigger, produce, induce, generate, end in, result in, give rise to, contribute to, account for, be responsible for, bring about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동사는 번역을 하지 마시고요. 주어를 뭘로 해석하거나 원인으로 이 동사의 대상을 뭘로 번역을 하라 결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표현들은 의미 그룹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항상 뭐를 먼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동사를 먼저 체킹을 하시고 앞에 나온 것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ing 구조가 나왔네요. 그럼 동사의 대상에는 바로 명사 and 명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역시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그룹을 간단하게 체킹을 해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리딩 스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주어가 뭡니까? 사람 주어가 아닌 무생물 주어가 나오고 있죠. 이런 무생물 주어가 나오면, 이때 무생물 주어는 우리말의 부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말의 부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사 중에서도 거의 이조시향으로 번역이 돼요. 이조시향, 이유, 조건, 시간, 양보인데 대부분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런데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거의 조건으로 번역이 된다. 이런 상식을,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는 시간이나 양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유와 조건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무생물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의 앞에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야를 뭘로 번역을 하자? 조건으로 번역하자. 조건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원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동사 뒤에 나온 게 뭐가 돼?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또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유효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해석 명백하게 됐죠? 다시 한번요. 그러한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주권으로 번역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비용도 증가하고 유효 수명은 짧아진다. 단축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물주 고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말은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무생물 주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사물 주어는 우리말의 부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부사 중에서도 이조 시향입니다. 이조 시향입니다. 대부분이 이유로 번역이 돼요. 근데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올 때는 조건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춰서 시간과 양보로도 번역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물 주어는 뭘로 해석하자? 부사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사람 목적어는 뭘로 번역을 하자? 주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말에 맞게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먼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heavy rain 그럼 폭우가 되겠죠. 폭우. 폭우는 내가 외출하는 것을 prevent 했다는 얘기예요. prevent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방해하다, 막다라는 말이 되겠죠. 폭우는 내가 외출하는 것을 막았다가 직역이 되는데요. 무생물 주어의 번역법에 의해서 주어를 원인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는 안 봐도 뭐예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나는 뭐다? 외출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 동사를 보지 않아도 저절로 번역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프리벤이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의 무생물 주어가 나오면 프리벤은 바로 판낫으로 번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요. 해석을 이와 같이 하시게 되면 이 동사의 의미를 몰라도 저절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히빗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추론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딱 나면 벌써 겁부터 먹는데요. 절대 쫄지 마시기 바라요.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은요, 모르는 단어도 100%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무생물 주어가 나왔네요. 뭐로 번역을 하자? 이유로 번역을 하자. 그 남자는 뭐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야를 뭐로 번역해요? 주어로 번역하라고 그랬죠? 사람 목적어를. 그 남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남자는 뭐다? 해외에 갔어? 못 갔어?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니까 뒤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프로히빗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못하게 하다가 되겠죠? 금지하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동사의 의미를 유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문맥과 논리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은요, 모르는 단어는 100%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단어 모르는 단어가 뚫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그 남자는 뭐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는 뭐다? 해외에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면 뭐로 번역을 하자? 대부분 조건으로 번역이 된다.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 약을 먹으면 사람 목적어는 뭐로 번역해? 주로 번역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예요? 몸이 나아질 것이다. 저절로 번역이 되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물주가 나왔네요. 조동사가 나왔네요. 조건으로 번역하라는 얘기죠. 이 거리를 따라가면 너는 뭐다? 정거장에 도착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거리는 너를 정거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거리를 가면, 이 거리를 따라서 가면 당신은 뭐다? 정거장에 도착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도 역시 조동사 will이 나왔네요. 조건으로 번역하자라는 얘기죠. 산책을 하면 너는 뭐다? 식욕이 좋아질 것이다. 뭐 산책은 너에게 좋은 식욕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따위로 번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네, 세 번째입니다. 역시 무생물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나와 있죠. 10분 동안 뭐요? 걸은 후에 10분 동안 걸은 후에 우리는 뭐다? 정거장에 도착했다가 되겠죠? 뭐 10분의 산책이 우리를 정거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따위로 번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근데 주어 앞에 무생물 주어인데요. 주어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나올 경우에는 양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경험을 해 주시기 바라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의 양도 구두쇠를, 마이절 그러면 뭐예요? 구두쇠가 되겠죠? 구두쇠. 구두쇠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양보로 번역을 해보세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람 목적을 뭐요? 주어로 번역하시라는 얘기예요. 구두쇠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보일 때는 우리가 이 no라는 개념이 있죠. 또 howeve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however이라는 표현이 뒤에 바로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러나 라고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구두쇠는 뭐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와 같이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두 문장을 선생님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문장을. 지금 여기 봤더니 놀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놀라다라는 것은 감정을 의미하는 말인데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과. 우리가 놀랍다. 그러면 놀라는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은 무조건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봐라. 그 결과는 뭐였어요? 그의 아빠는 놀라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아래 보세요. 감정이 나왔네? 결과네요. 그럼 아빠는 뭐다? 놀라셨다는 얘기죠. 놀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다 무생물 주어가 되는데 문맥으로 하셔야 돼요. 그 남자가 시험에 낙제했대. 근데 놀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원래 낙제하면 정상적으로 놀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주어는 양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가 시험에 낙제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빠는 놀라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빠는 뭐예요? 뭐 공부가 전부냐? 뭐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아빠신가 보죠? CF를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놀랐대요. 왜 놀랐어요? 자기 자식이 말이에요. 시험에 낙제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낙제를 했네? 그래서 뭐야?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낙제를 안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때는 양보로 번역이 되고 이때는 뭐요? 원인으로 번역이 되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앞으로 무생물 주어가 나오면 무생물 주어는 뭐다? 부사로 번역하거라. 이조시양. 대부분이 이유입니다. 근데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조건으로 번역을 하시고요. 사람 목적어는 뭘로 번역하자? 주어로 번역하자. 아주 여러분들 좋게 해석을 할 때 유용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휘가 약한 학생은 어휘 강의를 먼저 듣고 오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요 신텍스에 관한 어휘는 샵 4-2-1, 샵 4-2-2 어휘 특강을 듣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신 학생들은요, 반드시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꾹꾹꾹. 지인들과 공유한 센스,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